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시어머니와 형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추억하고자 이렇게 사연 보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건물과 땅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원래 형님들은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했는데 몸이 아파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던 중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안 하던 행동을 하며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큰형님, 작은형님 모두 어머님의 재산을 노리고 한 행동이었죠. 반면에 저희 부부는 재산에 상관없이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비교가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머니께서 술을 하나 쓰셨고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을 저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돈만 바라는 자식들보다 진심으로 미안한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으셨나 봐요. 우리 부부는 물려받은 재산에 기뻐하기보다는 환하게 웃어주셨던 어머님이 그립기만 합니다. 지금은 저희 곁에 안 계시지만 종종 어머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생각나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어머님과 함께 보낸 그 추억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남편과 결혼할 당시 형들은 모두 결혼한 상태였어요. 남편의 집은 못 사는 것도 잘 사는 것도 아닌 보통 수준이었는데 시어머니에게 건물과 땅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검소하셔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신 줄 몰랐어요. 남편이 어릴 때 시아버님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어머님께 많은 재산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도 그렇고 아주버님 형님들도 모두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아무튼 이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형님들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결혼 중 시집살이가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저는 형님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텃세가 말도 못하게 심했거든요. 동서, 왜 이렇게 늦게 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죄송해요. 일이 늦게 끝나서 생각보다 늦었어요. 생각보다? 동서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늦게 온 건 아니고? 진짜 일 때문에 늦었는지 일부러 늦게 온 건지 알게 뭐야? 진짜 일 때문에 늦은 거예요. 제가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해요. 늦게 온 주제 말대꾸까지 하니? 내가 이런 날에는 우리보다 먼저 와서 준비해놓고 있으라고 했지? 형님, 동서가 우리 말을 아주 우습게 하나 봐요. 어디 형님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제멋대로 굴까요? 아유, 동서 한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혼을 내고 그래. 동서, 형님으로서 아랫사람 단속하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일찍 일찍 다녀. 처음이니까 이번 한 번은 이해해 줄게. 대신 다음부터는 늦지 말고 같은 실수 반복하면 안 돼? 동서가 늦으면 윗사람인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그럼 안 되잖아. 이런 건 눈치껏 막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다 동서 잘하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래야 남들 보기에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의 질서가 잘 잡혔다고 생각하지. 동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열심히 배우라고 챙겨주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겨들어. 뭐하고 서 있어? 얼른 음식 준비해야지.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닌 형님들에게 시집살이를 당할 거란 걸 말이죠. 처음부터 저를 잡으려고 하면 결혼 안 하고 도망갈까 봐 착한 척, 잘해주는 척 연기를 떨었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시집살이 시키려는 형님들과 달리 제 편이 되어주셨던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형님들이 뭐라고 할 때마다 저 대신 나서주기도 하셨어요.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제 마음을 챙겨주기도 하셨고요.
너희들도 막내한테 뭐라 그러는 거니? 일부러 늦은 것도 아니고 일하다가 그런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 막내가 없으면 어떠니? 나도 있고 사람손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일하다 온 애를 이렇게 잡아야겠어?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나와라. 나 혼자 할 테니까. 형님이란 것들이 잘하는 짓이다. 막내 너는 잘못한 거 하나 없으니까 퀴줄 거 없어? 형님들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하면 바로 나한테 말해라. 어머니, 저희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고 그러세요? 형님으로서 동서한테 말도 못해요? 늦게 온 건 동서인데 왜 저희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번부터 막내 동서만 예뻐하시던데 편애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세요. 편애는 무슨... 너희들이 괜한 걸로 애한테 뭐라고 하니까 이러지.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니? 모르거나 실수하는 게 있으면 천천히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둘이서 편먹고 애한테 뭐라고 하는 게 잘하는 짓이니? 그리고 원래 막내들은 집안에서 제일 귀여움 받는 거야. 뭐라 할 생각만 하지 말고 막내 동생이다 생각하면서 잘 좀 챙겨줘라.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저것 낯설고 얼마나 힘들겠어. 두 형님들은 틈만 나면 텃세 부리며 저를 잡으려고 했지만 든든한 어머님이 계신 덕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마음고생도 덜했고요. 늘 바른 소리만 하셨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여 노력하셨어요. 이 정도만 들어도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시겠죠? 어머님은 형님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막아주시며 저를 챙겨주셨고 형님들은 그런 상황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예쁨 받는 제가 꼴 보기 싫었는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댁에 오는 걸 피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1년이 안 되었을 시점에 두 아주버님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형님들에게는 아주버님의 사업이 참 좋은 핑계가 되었죠. 어머니, 이번 명절에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마침 그때 해외 출장이 잡혔거든요. 한 2주 정도 있다가 올 건데 남편 혼자 보내기 뭐해서 저희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해외 혼자 있는 것보다 저희가 같이 있으면서 챙겨주면 좋잖아요. 저희 없어도 동서 있으니까 같이 명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녀와서 연락드릴게요. 어머, 저희도 이번 명절에 일이 생겨서 못 오는데 어쩌죠? 어머님 둘째 아들도 사업하잖아요. 명절 연휴도 길고 하니까 거래처 사람들이랑 같이 골프 치러 가기로 했어요. 저번 명절에도 못 빼서 이번에는 꼭 가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막내 동서가 어머니 힘들지 않게 잘 도와드려? 그래. 바깥일 하느라 힘들 텐데 안 와도 된다. 난 괜찮으니 너희 편한 대로 하렴. 형님들은 명절과 어버이날, 심지어 어머님 생신마저 아주버님의 사업 핑계를 대면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도 거짓말하는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저도 뻔히 아는 걸 어머님이라고 모르실 게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형님들의 거짓말을 눈감아 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일부러 안 오는 걸 뻔히 아시면서 왜 모르는 척 하시냐고 여쭈어 봤더니 오기 싫어하는 애들 굳이 불러서 뭐 하냐고 그냥 본인들 원하는 대로 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도 시집살이를 당해서 그런가. 난 어머님처럼 며느리 찾고 그러고 싶지 않아. 오기 싫으면 그런 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지 뭐. 억지로 오게 하면 뭐 하겠니? 싫은 티 팍팍 낼 텐데. 그럴 바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나 혼자 음식하고 제사 지내면 돼. 너도 귀찮고 힘들면 굳이 안 와도 된다. 솔직히 이 집안 조상들 모시는 거지 너희들 조상도 모시는 거 아니잖아. 장 보고 음식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오기 싫은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젊었을 땐 나도 그랬으니까. 명절은 그렇다 쳐도 어머님 생신날도 안 오셨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잠깐 얼굴은 비춰야죠. 어머님은 서운하지도 않으세요? 생일이 뭐 별건가? 다 늙어서 일일이 생일 챙겨서 뭐하니? 그냥 전화로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면 됐지. 바쁜 애들 괜히 오라가라 하기도 싫고 자기들끼리 잘 지내면 그걸로 좋게.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최고의 효도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는 거야. 어머님은 싫다는 며느리 억지로 잡을 생각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때 어머님의 인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더군요. 서로 마음 상하느니 그냥 본인이 조금 더 고생하고 말겠다는 생각이 존경스러웠습니다. 형님들은 속내가 훤히 보이는 거짓말로 시댁 오기를 피했고 돈만 보냈어요. 어머님은 오기 싫으면 저도 오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그러나요? 저는 형님들과 달랐습니다. 혼자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고 제사 끝나면 자식들 챙겨주려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옆에서 저라도 도와드리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형님들은 시댁에 잘 안 와서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2, 3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우스갯소리로 이러다 자식이랑 며느리 얼굴 다 까먹겠다고 말씀하시다가 그래도 별일 없이 잘 지내면 그만이라고 하셨죠. 실질적으로 어머님을 챙기고 모시는 건 우리 부부였어요. 형님들은 며느리니까 그렇다 쳐도 아주버님들은 자식인데 종종 찾아뵈야 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형님들처럼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연락이라도 잘 하더니 이제는 어머니께 연락도 잘 안 하는 듯 했어요. 옆에서 아주버님 사진을 보며 얼굴을 매만지는 어머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라도 그들의 빈자리를 메꾸며 더 잘 챙기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어머니! 불행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집에 혼자 계신 어머님이 걱정되어 종종 찾아뵈었는데 그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님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어요. 귀찮다고 한동안 식사를 거르시는 것 같길래 잘 챙겨 드시라고 과일이랑 반찬을 챙겨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도 아무런 인기척 없이 조용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맥없이 쓰러져 있는 어머님을 보고 놀라서 서둘러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구급차를 불렀고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남편은 뭐 때문에 쓰러진 거냐고 물었고 저는 잘 모른다고 했어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은 안 깨어나시지 뭐 때문에 쓰러지신 건지 모르는 상황이지 정말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이 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간호사가 몇 가지 추가 검사를 해야 한다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의사가 와서는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하더군요. 혹시나 싶어 추가로 더 검사해 봤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환자분에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은 우리 부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세도 있고 끼니를 잘 거르셔서 단순한 영양실조나 빈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니까 놀라움을 넘어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어머님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선 어머님을 입원시키고 남편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아주버님들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의 시한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큰아주버님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계속 전화 연결이 안 됐고 둘째 아주버님만 겨우 연결되어 어머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들려왔어요. 하, 그래서 병원비 보태라고 전화한 거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비라니.
아니, 온몸에 암이 퍼졌다는 소리잖아. 그럼 계속 병원 생활 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 수술에 간병비까지 더하면 앞으로 나올 병원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야. 너 혼자 감당하기 버거워서 좀 보태달라고 전화한 거 아니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많이 아프다니까. 의사 말이 길어야 3개월이래. 엄마 오늘 시한부 판정 받았다고. 그런데 어떻게 형은 엄마 걱정보다 병원비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 있어? 엄마가 얼마 못 살고 돌아가신다는데 놀랍지도 않아? 놀랄 게 뭐 있어? 어차피 돌아가실 거였잖아. 사람은 언젠가 다 죽어. 형! 아, 난 모르겠고 네가 알아서 해. 아니면 저기 큰형한테 전화해 보든가. 안 그래도 사업 잘 안 풀려서 어려워 죽겠구만. 나더러 어쩌라고? 난 병원비 보탤 여유도 뭣도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자식이란 사람이 할 소리야? 내내 일 때문에 잘 찾아오지도 않았으면서 아픈 엄마를 이렇게 버리겠다고? 버리기는 뭘 버려? 너 있잖아. 너랑 재수 씨가 엄마 잘 챙겨드린 거 아니었어? 그럼 앞으로도 네가 잘 챙기면 되겠네. 형, 진짜 이러지 마.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이래.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몰라도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해야지. 내가 언제 돈 보태달라고 전화했어? 그냥 엄마가 아프다고 알려주려고 전화한 거잖아. 난 형이 이렇게 말할 줄 상상도 못했어. 내 말 들으면 놀라서 당장 달려올 줄 알았다고. 내가 간다고 뭐 달라지냐? 그런다고 엄마 병이 다 낫기라도 한대? 아이씨, 우리 엄마도 참. 자식들 힘들게 왜 하필 아프고 난리야. 그냥 잠자도 조용히 가시면 좋잖아. 야, 아무튼 나 바쁘니까 큰형한테 연락하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끊는다. 둘째 아주버님은 우리더러 알아서 하라면서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어떻게 자식이 이럴 수 있는지 기가 막히더군요. 병원비는 나중 문제고 우선 어머님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일이 나몰라라 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바로 첫째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나 좀처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도 옆에서 큰형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거짓말 안 치고 1시간 동안 전화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는 도무지 받을 생각이 없고 애만 타들어갔어요. 그러다 가까스로 큰형님과 전화 연결이 되었고 저는 어머님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동서, 왜 이렇게 전화를 해? 안 받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대충 문자 남길 것이지 집요하게 계속 전화를 해야겠어? 나 사람들하고 모임하고 있었는데 계속 진동 울려서 신경 쓰여 혼났잖아. 다급하게 전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뭔지는 몰라도 용건만 간단히 말해. 어머님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이것저것 필요한 검사 다 해봤는데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상황이래요. 의사 말이 길어야 3개월이라. 그래? 그래서? 네? 그래서 나더러 뭐 어쩌라고. 설마 내가 맏며느리니까 어머님 수발이라도 들어라 뭐 이거야?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럼 그걸 나한테 전하는 이유가 뭔데? 나더러 뭐 어쩌라고. 가족이고 며느리니까 당연히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 그냥 문자로 남기면 됐잖아. 난 또 뭐라고. 핸드폰 불나게 전화 하나 했다. 시한부 판정받는 건 유감이지만 뭐 어쩌겠어.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 그냥 지금처럼 동서가 알아서 해. 원래 굳은 일은 막내가 하는 거야. 병원비도 동서가 알아서 할 수 있지? 어머님 보험 들어놓으셨을 거 아니야. 아무튼 이래저래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가시는 게 최고인 건데. 혹시 우리한테 병원비 보태달라고 전화한 건 아니지? 동서는 모르겠지만 요즘 그이 사업이 좀 어려워. 사업이란 게 여러 변수가 있는 법이거든? 그러니 동서랑 서방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 서방님 직장인이라 한 달에 월급 꼬박꼬박 고정적으로 나오잖아. 우린 매달 나오는 돈도 다르고 금액도 적어서 겨우 내 식구 힘들게 살고 있거든. 아무튼 우린 도와줄 능력 못 되니까 동서랑 서방님이 고생 좀 해줘. 그럼 부탁할게. 큰형님은 둘째 아주버님과 같은 소리를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둘 다 사업 어렵다는 핑계 대면서 저희 부부한테 다 떠넘기기 바빴어요. 말만 어렵다고 할 뿐이지 실상은 아무 문제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정말 너무하더군요. 며느리들은 그렇다 쳐도 자식들마저 키워준 어머니를 버리다니 참으로 괘씸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첫째, 둘째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우리한테 어머님을 버리다시피 떠넘기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관심도 없는 인간들한테 뭐하러 시간 써서 전화하나 싶었고 어머님을 돌보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머님을 책임지자 마음먹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어머님이 너무 불쌍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으실까 봐 모두 해외에 있다고 거짓말하며 대충 둘러댔어요. 그렇게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며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이 재산 문제로 가족들 전할 말이 있으니 다 모이라고 하셨고 그제야 재산이라는 말에 솔깃해진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저희 집에 찾아와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님,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막내 동서한테 소식 들었어요. 몸은 어떠세요? 많이 아프실 텐데 병원에 계시지 뭐하러 퇴원하셨어요? 병원 생활이 뭐 좋다고 거기 있니? 병원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어차피 죽을 텐데.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의사 말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3개월, 6개월 남았다고 해도 더 살다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 어머니. 포기하지 마시고 기운 차리세요. 마음 단단히 두셔야 어떻게든 이겨내시죠. 그래. 엄마 의사 말 다 믿지 마. 시한부 판정받아도 오래 사는 사람들 많아.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 가셔. 그래. 그건 내가 알아서 하마. 그런데 어머니, 오늘 저희더러 모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언뜻 재산 이야기 꺼내셨는데 저희한테 물려줄 재산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한테 물려줄 재산이 있어. 때 되면 알아서 나눠주려고 했는데 말이 3개월이지 언제 눈 감을지 모르지 않니?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물려주려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아버님께 땅과 건물을 물려받으셨어. 그동안은 너희들한테 물려주려고 내가 관리하고 있었고. 땅이랑 건물이요? 아니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미리 말해서 좋을 건 뭐 있니? 재산 때문에 괜히 형제들끼리 싸움만 나지. 난 그런 꼴 못 본다. 우리가 뭘 싸운다고 그래? 엄마는 참.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 돈 앞에서 장사 없어. 다 욕심나고 그런 거지 뭐. 아무튼 큰애부터 막내까지 공평하게 3등분해서 나눠줄 테니까 그렇게들 알아. 조만간 내 변호사가 너희들한테 연락할 거다. 변호사를 통해서 땅과 건물을 물려준다는 말에 아주버님과 형님들의 눈빛이 번쩍거렸습니다. 입꼬리가 살짝씩 올라가는 게 좋아 죽는 듯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는 속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님 시한부 판정 받았다는 소식에는 어쩌라는 식으로 나오더니 재산 물려준다니까 쪼르르 쫓아온 게 너무 괘씸했어요.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런 인간들이 어머님의 재산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찜찜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그 뒤부터 웃기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어머님께서 재산을 나눠준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 형님들이 앞다퉈서 우리 집에 찾아와 어머님께 갖은 알랑방귀를 다 뀌더군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님의 예쁜 둘째 며느리요? 어머, 형님이 계셨네요? 동서가 여긴 웬일이야? 서방님 일로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아무리 바빠도 어머님 뵈러 와야죠. 그러는 형님이야 어쩐 일이세요? 저보다 더 바쁘시면서? 어머님 보러 오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해? 나 이 집 맏며느리잖아. 어머님 몸은 좀 어떠신지 진지 잡수셨나 당연히 살펴보러 와야지. 어머니,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전복 좀 사왔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전복보다는 뽀얀 사골이 최고죠. 제가 친정엄마한테 부탁해서 만들어 왔어요. 이거 밥 말아서 쭉 들기세요. 어머님 드리려고 특별히 한우로 푹 구웠더니 맛이 엄청 진하고 맛있어요. 어머니, 전복부터 드셔보세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사골부터 먼저 맛보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고생해서 만드신 건데.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먼저 전복 구워서 만들어 왔잖아. 그래서요? 저는 어머님 생각해서 사골부터 드시라고 하는 거죠. 두 형님은 서로 만들어 온 음식을 어머님께 들이밀며 먼저 먹어보라고 아웅다웅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님은 정신사납게 뭐 하는 거냐면서 형님들을 말리셨어요. 아이고 정신사납게 이게 못하는 짓들이야. 전복이든 사골이든 맛있게 먹으면 됐지. 먼저 먹는 게 뭐 그리 중요해. 나 생각해서 만들어 온 건 고맙다만 앞으로는 이럴 것 없다. 괜히 바쁠 텐데 뭐하러 신경 쓰니. 저희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어머님 이렇게 아프신데. 맞아요, 어머니. 며느리로서 당연히 챙겨야죠. 그동안 저희가 잘 못 찾아뵈서 서운하셨죠? 죄송해요. 먹고 산다고 바빠서 소홀했네요. 그래도 마음만은 어머님 걱정하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 테니까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네, 어머니. 아침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바로 저 둘째 며느리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바로 대령할게요. 저와 어머니는 서로 효도하겠다며 실랑이하는 두 형님들을 보고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평소 안 하던 짓들을 해대니까 왜 이러나 적응이 안 됐어요. 저희 집 문턱이 닳도록 날마다 들락날락하면서 어머님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누가 보면 엄청난 효부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어머님 시한부 판정받았다고 했을 때 진작 이렇게 해주지. 재산 물려준다는 말에 태도 싹 바뀌니까 너무 얄밉고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지켜보곤 했는데 한 번은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잠시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님한테 땅과 건물이 있는 거 미리 알고 모신 거냐면서 저더러 가증스럽다는 말을 하더군요. 동서, 어머님한테 건물하고 땅 있는 거 진작 알고 있었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머님을 왜 모시고 있는 건데? 다 알고 병원에서 퇴원시키고 모시고 온 거잖아. 어머님한테 재산 더 물려받으려고 수쓴 거잖아. 제가 형님들인 줄 아세요? 저 그렇게 돈에 환장한 사람 아니에요. 뭐? 이게 진짜... 됐어. 그만해. 어머님도 계신데 큰 소리 내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동서한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야. 우리 야비하게 수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재산 물려받자.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찾아와서 점수 딴다지만 동서는 그간 극진히 모시면서 점수 많이 땄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집 한 번, 둘째 동선에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님을 모실까 해. 그래, 그거 좋네. 동서만 점수 따라는 법 있어? 우리도 공평하게 점수 따야지. 지금 무슨 시험 보세요? 점수는 무슨 점수예요? 어머님 저렇게 아프시고 거동도 불편하신데 왔다 갔다 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어쩜 재산이라는 말에 이렇게 태도가 달라질 수 있죠? 형님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재산 더 물려받을까 그 생각밖에 없으신 거죠? 저는 어떻게 하면 어머님 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덜어낼 수 있을까 그 걱정뿐이에요. 제발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처음 시한부 판정받았다는 말 듣고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보태줄 병원비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번갈아 가면서 모시겠다고요? 이건 어머님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잖아요. 오로지 재산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구는 거 정말 못 봐주겠어요. 앞으로 이러실 거면 오지 마세요. 어머 웃겨? 동서가 뭔데 오지 말란 소리를 해? 동서만 며느리니? 우리도 며느리야.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머님을 떠넘겼어?
사정이 어쩔 수 없으니까 잠시만 동서내보고 맡아달라고 한 거지. 왜 사람 말을 이상하게 오해하고 그래? 우리도 어머님 걱정 많이 하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걱정하는 거예요? 저한테까지 거짓말할 거 없어요. 두 분 속 훤히 다 보여요. 재산 때문에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래, 동서 말이 맞아.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심했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잘해보려고 이러는 건데 사람 마음 오해하고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지. 우리 못 오게 하고 동서 혼자 점수 따서 재산 다 먹으려고 이러는 거니? 형님, 그런 거 아니라면 더 이상 주제넘게 굴지 마. 어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수질이야. 어머님 아프셔서 참는 거지? 아니었으면 동서 우리한테 지금 크게 혼났어. 아무튼 우리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어머님 모시자고? 정말 왜들 이러세요? 어머님께서 공평하게 나눠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동서 정말 순진하다. 그 말을 믿어? 사람 마음이란 게 부침개 뒤집듯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아무리 똑같은 자식이라도 본인한테 더 잘하면 예쁜 법이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 솔직히 건물이랑 땅만 있다고 들었지 그게 정확히 얼마 정도 하는지는 모르잖아? 우리한테는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해놓고 다르게 줄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내 말은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돌보자는 거야. 재산이 한쪽에 몰리는 일을 예방하자는 거지.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싶어?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도 형제들끼리 우애 깊게 잘 지내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나중에 돈 때문에 싸우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저랑 남편은 어머님 재산에 크게 관심 없어요. 얼마를 주시든 아주버님들보다 덜 주시든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상관없기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를 형님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불쾌하거든요? 전 그렇게 모시고 싶다면 어머님께 여쭤보고 어머님 뜻에 따를게요. 그럼 됐죠? 그래, 좋아. 어머님께 한번 여쭤보자고. 오늘은 약 타러 병원 다녀오셔야 하니까 내일 다시 오세요. 형님들 계신 자리에서 어머님께 여쭤보고 결정해요. 본인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픈 어머님을 왔다 갔다 하게 하려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라고 말한다고 들어먹을 인간들이 아니라서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고 그 뜻에 따르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형님들 없을 때 몰래 어머님을 설득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형님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며 어머님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어요. 형님들은 어머님 아프시거나 말거나 하나도 신경 안 써. 그저 어떻게 하면 점수 더 따서 재산 많이 물려받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해. 아주버님들도 똑같고. 정말 이기적이지 않아? 우리한테 어머님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 거짓 눈물 연기하는 거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아니, 어머님 거동도 불편하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배 아픈 고통 때문에 약으로 겨우 이겨내시는데 그런 분을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게 한다는 게 말이나 돼? 어쩜 이렇게 본인들 생각밖에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도 자식이고 며느리라니. 어머님이 너무 불쌍해. 우리 형님들 손에 이끌려서 어머님 고생하시게 두면 안 돼. 내일 우리 집에 남겠다고 말씀하시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당신이 어머님께 잘 좀 이야기해봐. 형님들이 재산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알면 상처받으시니까 오해 없이 잘 둘러대서 여기 남으시도록 설득시켜줘. 알겠어.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볼게. 정말 형들이랑 형수님들 너무하네. 엄마 시한부 판정받은 뒤로 연락 한 통 없다가 재산 물려준다는 말에 쪼르르 달려왔을 때부터 알아봤어. 진짜 내형들이지만 참 못났다. 남편은 형들과 달리 진심으로 어머님을 위하고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맏며느리가 해야 할 몫을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저한테 많이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살뜰히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면서 저보고 대단하다는 말을 건넸어요. 그 말에 저 역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님을 시어머니가 아닌 엄마처럼 생각하고 모셨어요. 어른으로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존경하며 늘 본받고 싶었고 인자하게 웃으며 저를 어여삐 여겨주셨던 걸 항상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형님들의 시집살이와 구박에 저를 지켜주셨던 따스한 어머님의 품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에 남편과 저는 재산의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서 어머님을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우리 집에 계실 수 있게 남편이 잘 둘러대며 말씀드렸고 어머님은 별다른 대답 없이 그저 묵묵히 듣고만 계셨어요. 남편과 저는 내일 형님들이 번갈아서 모시겠다고 이야기하거든 그냥 저희 집에 남겠다고 말씀하시라고 한참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거리며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됐고 다음 날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찾아왔고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님을 번갈아 가며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알겠다면서 정 그렇게 모시고 싶다면 번갈아 가면서 자식된 도리를 다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날 저희 집에 남아야 한다고 그렇게 설득하며 약속까지 했는데 다르게 말씀하시니 너무 놀라서 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번갈아 가면서 지내시려고요?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꼭 그렇게 무리하셔야겠어요? 저는 그러다 큰일 날까 봐 걱정돼요. 자식들이 효도하고 싶어서 안 달랐다는데 어쩌겠어. 들어줘야지.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저번에 물려주기로 한 재산 말이다. 그거 전부 사회에 기부했으니 그렇게들 알아. 기부? 그게 무슨 소리야? 기, 기부라니? 아니지, 그냥 우리 놀래키려고 장난치는 거지? 내가 뭐하러 그런 장난을 치니? 어머니, 정말 땅하고 건물 기부하신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요? 그런 걸 상의도 없이 어머님 마음대로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물려주기 이전에 내 거야. 그러니 너희들하고 상의할 이유는 없지. 말도 안 돼. 아니, 저희들한테 물려주겠다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물려주기로 했었지.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 너희들이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산 아니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니?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는 게 낫지. 에이, 정말 다 기부했다고? 조금도 안 남기고? 그래, 이런 한 장 안 남기고 전부 다 기부했어. 그러니 다시 이야기해보자. 물려줄 재산 한 푼 없는 날 누구부터 모실 거니? 이제 돈 없는 뒷방 늙은이나 다름없는데 이래도 번갈아 가면서 날 모실 수 있겠어? 어머님의 물음에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입을 꾹 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망했다라는 똥 씹은 표정만 지을 뿐이었죠.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상의 없이 마음대로 기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당장 굶어 죽는 건 아니지만 더 잘 살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라면 자식한테 아낌없이 내어줘야 하는 법이잖아요. 저희들은 자식으로서 어머님을 잘 챙기고 싶었는데 어머님은 저희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해주시네요. 그렇다면 모시기로 한 거 취소할게요. 자식 잘되게 도와주시지도 않는데 저희도 잘할 필요 없죠. 네, 맞아요. 저도 형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님을 잘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저희 뒤통수 치실 줄 몰랐어요. 그럼 동서 계속해서 어머님 잘 모셔줘. 원래 동서가 모셨으니까 하던 거 마저 해야지. 네, 안 그래도 계속 저희가 모실 생각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계세요. 지금처럼 저희가 잘 모실게요. 재산을 다 기부했다는 말이 떨어지자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은 그간의 연기를 집어치우고 다시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대놓고 저희 부부에게 어머님을 맡겼어요. 그 뒤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번 일로 괜히 어머님 마음에 상처만 생기는 거 아닐까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신경 쓰며 어머님을 챙겨드렸는데 하루는 저희 부부에게 웬 서류 봉투를 내미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너희들에게 주는 거니 받으렴. 이게 뭐예요, 어머니? 땅이랑 건물 다 기부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부하기는 무슨 그것들 속이려고 거짓말한 거지. 네? 아니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사실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내 자식들 속을 모르겠니? 재산 물려준다는 말 듣자마자 조금이라도 더 챙기겠다고 여우짓하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원래 너희들한테 다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해 본 거야. 재산 물려준다는 말을 듣고도 변함없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달라지는지 그게 궁금했거든. 그런데 역시나 내 예상대로 행동하더구나. 그러니 그것들한테 내 재산 물려줄 이유가 없지. 난 내 모든 걸 너희들에게 다 주고 떠날 거야. 막내야, 그동안 나 모시느라 많이 힘들었지? 말 안 해도 다 안다. 네가 맏며느리 역할까지 다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그동안 유일하게 내 며느리로 묵묵히 남아줘서 정말 고맙구나. 첫째랑 둘째는 어찌되든 자기들 밥벌이 알아서 하니까 걱정 안 해. 원래 욕심 많은 것들은 어떻게든 살아남는 법이거든. 그런데 너희들은 너무 착해 빠져서 걱정이야. 내가 물려주는 재산 네 형들한테 절대 빼앗기면 안 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나 죽거든 속상해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그저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알겠지? 엄마. 어머니. 어머님은 따스한 손길로 저희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우리 부부는 고개 숙여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에게 재산을 남겨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없는 앞으로가 두렵고 무서워 울었습니다. 이렇게 따스한 체온을 느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눈물을 흘렸어요. 1초 1분 지나가는 시간들이 너무도 아깝고 소중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머님도 잘 알고 계셨고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고마워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곁에서 행복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두 형님들과 아주버님은 어머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위독하시다고 몇 번을 연락드렸는데 임종 지나고서야 한참 후에 어슬렁거리며 나타나더군요. 그런 자식을 둔 어머님이 참 불쌍하고 가여웠지만 그래도 저희 곁에서 행복하게 눈 감으셨으니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장례가 마무리되고 어머님을 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 후의 절차대로 우리 부부는 어머님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거품 물며 난리쳤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받은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집에 찾아와서 난리도 치고 협박도 해가면서 어떻게든 빼앗을 궁리만 해댔죠. 그러다가 소송으로 되찾을 거라고 난리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이 일까지 다 예상하셨고 그들이 설쳐도 빼앗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고요? 친필로 두 아들에게 본인의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거라는 말과 본인이 죽으면 막내의 재산을 절대 빼앗지 말라는 말을 편지로 남겨놓으셨습니다. 물론 변호사 공증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였죠. 어머님은 그걸 저희에게 남겨놓고 가셨고 그 덕에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닥쳤던 개신세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딴지를 걸어도 친필로 작성한 편지의 효력을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 부부는 어머님의 바람대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 아주버님들은 못난 마음에 이래저래 무리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고 저희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있지만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어요. 아쉬울 때만 가족인가요? 그런 인간들과 가족으로 엮일 마음 없습니다.
그저 우리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아마 어머님도 그걸 바라시겠죠?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